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시프님 오늘도 녹음 시간 조금 남아서요. 간략하게 막간의 밸런스 게임 한 판? 진짜 저는 어떠실지? 되게 저희가 매너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 게 네. 이게 그 네이버 스튜디오에서 오늘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역삼에서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지훈 닮은 네네네네 우리 PD님. 그 PD님께서 늘 방송을 같이 들어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기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지금 오늘 4시간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정말 4시간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그 4시간 녹음하면은 좀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득바득 밸런스 게임까지 끝까지 녹음하겠다는 이제 우리의 모습에 지금 또 PD님 또 너무 선하셔서 저한테 이제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시는 모습이 전 등지고 있는데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는 수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참 미안한 행동인지. 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또 없이 사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녹음을 없이 산다는 말 너무 맞는 말 같아서 서글프다. 너무 웃긴다. 곤궁과 비루에 늘 처해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게 네, 바득바득 한번. 그래서 한번 해보죠. 밸런스 게임. 조세프님이 한번 저희한테 공유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저장해 놓은 짤인데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이게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밸런스 게임. 그렇죠. 네. 되게 좀 첨예한 주제인데 언제 어떻게 죽는지 알기, 언제 어떻게 죽는지 모르기.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 바로 우선 각자의 대답부터 먼저 하죠. 각자의 대답이요? 네. 저는 알기 할게요. 저랑 동일하네요. 조세프님 알기예요? 네, 저 알기입니다. 왜 알기예요? 왜냐고요? 전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니까. 언제 어떻게 죽는지 알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긴 한데 언제 어떻게 죽는지를 알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고 물론 그걸 알아낸다는 건 삶의 어떤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반대급부로 혹은 또 굉장히 큰 공포나 엄청난 공포가 오겠죠. 그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리할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내 삶에서 남은 시간을 알면 지금 어떤 뭔가 흔적을 남길 것인지를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극복할 수만 있으면 내 그 공포와 이것만 잘 극복할 수 있으면 자기 수양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건 좀 도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전자를 택했습니다. 원우 씨는? 저는 사실 막 그런 깊은 생각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근데 기본 그 명분은 비슷해요. 좀 알면 대비를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고 좀 뭔가를 메시지라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그거를 완성하는 걸로 마지막 인생의 어떤 목표랄까? 그런 걸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엄청난 공포가 엄습을 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전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에서 뭐 이렇게 투신할 때 땅에 떨어져서 그 충격으로 사망하기 전에 이미 내려오는 과정에서 뭐 혼절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다. 공포감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반복 여기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 말씀하신 그 자기 수양과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사실 되게 큰 전제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죠. 내가 그걸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게 인간이 유한해서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이 여기서 언제 어떻게 죽는지 알기와 죽는지를 모르기는 우리가 사실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할 수도 있어요. 오, 심하다. 그렇잖아요. 죽는지 알게 됐어. 내일이래. 지금 당장 내일이래. 그렇지. 그러면 감당할 수 있나요? 이렇잖아요. 그래. 이걸 우리가 실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면 맞아. 이거 진짜 다른 내용이거든요. 내가 그걸 극복할 만한 사람인가?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먼 얘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죽음은 우리에게 좀 남아 있어. 그렇네. 진짜.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어쩌면 오만을 떠는 걸 수도 있어요. 요 인사이트 포인트 아주 좋네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밸런스 게임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전 최근에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현대인들은 죽음과 분리된 삶을 사는구나. 왜냐하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어릴 때만 해도 장례를 집에서 드리는 집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렇죠. 그 마을에 동네에 맞아요. 가끔씩 이제 집에 그 상가
이게 뭐라고 하죠? 풍등 같은 네,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공간이 다 병원이에요.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공간과 죽는 공간이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삶에서 죽음이 완전히 분리돼 있고 연결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를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되게 설득력 있는데요. 그래서 내 앞에 있었던 존재가 어느 날 그냥 안 보여지는 거예요. 네. 죽음이. 그렇지. 근데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장례도 그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이제 빈소를 차리고 나면 내 집이라는 공간과 굉장히 분리돼요. 그렇죠.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죠. 네. 이게 편의성이 워낙 극대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인간의 어떤 삶의 철학적인 가치를 제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일정 부분을 우리가 제외하고 시작하는 거 아닐까. 뭐 한쪽 발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삶과 죽음을 논하게 되는 거 아닐까. 네.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런 밸런스 게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죽음은 더더욱 공포나 네. 압도적인 아득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오히려 더 규모 있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죽음을 실감하는 것도 네. 사실 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장례 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맞아요. 어떻게 죽음을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즘은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죽음에 대해서는 참 끊이지 않는 우물처럼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 셰프님 약간 질문의 각도를 바꿔서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멸을 살 수 있다면 네. 불멸의 삶을 죽지 않는 삶을 돈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 네. 물론 그게 처음에는 엄청 비싸겠지만 점점 가격이 내려와서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좀 비싸긴 해도 예를 들면 그게 한 외제차 가격 하나 정도로 내려왔다고 만약에 쳐볼게요. 건강을 사는 거죠. 건강을 그러니까 뭐 한 1억 정도가 있으면 지금 시세로 영원히 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러니까 영역에 구매, 열심히 뭐 불멸의 구매 영역이네. 한다면 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그런 시대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면 그러면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인간이 겸허해지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뭐 인간은 이제 오만의 영역으로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진출하게 되는 건지 네.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일종의 선일 것 같은데 네. 그 선을 넘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늙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본능적인 네. 그 두려움에서 비롯하는 반로하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뭐 지난 영화 이야기할 때 소명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죽음이 계속된다는 건 내 사명이 계속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 힘든 일 아닐까. 난 지금 내 삶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충실하게 사는 이유는 유한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아직 죽음을 구매할 수 없으니까 네. 우리에게 선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충실하게 사는 뭐 다짐을 한번 해보게는 되죠. 네. 질문을 조금 비틀어서. 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저는 그걸 거스르고 싶지 않아요. 순리를 거스르고 싶지는 네. 않습니다. 순리다. 네. 죽음은 인간에게 부여된 일종의 순리다. 그래서 지금을 사는 시간이 더 값어치 있게 나에게 소중하게 다가왔으면 좋겠고 다만 건강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에는 건강하게 오랫도록 네.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또 양가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원우 씨는 어떻습니까? 진짜 이게 되게 양가적인 마음인 게 그 재화를 그 불멸이라는 재화를 나에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친구나 뭐 가족한테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식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네. 이 차원이 되면 이게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있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도 나지만 가족들을 붙잡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막 이렇게 편찮을 쓰거나 이래 버리면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고민으로 몰아넣는 지점이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만약에 적용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얘기가 진짜 좀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도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욕심인 거죠. 나의 욕심이죠. 이 사람들을 계속 보고 싶으니까 내가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이 아프지 않을지라도 네. 건강하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슬픔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전 원우 씨의 질문을 들으면서는 연명치료가 생각났어요.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 선택하는 환자분들도 많고 자식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물리적인 고통을 떠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건강히 오래 사신다고 해도 네. 막 무한정으로 사시면 그동안 모든 그 자기가 함께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 떠나가는 모습을 겪어야 되는 그 슬픔. 네. 그 슬픔을 그에게 주는 게 과연 내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게 뭐 은혜로 태어나듯이 네. 내 의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삶과 죽음을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인 거고. 네. 그럼 원우 씨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이 되는 존재로 가겠죠. 네. 근데 저는 인간이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건 좀 이제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종교를 갖고 있는, 예를 들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 신자들이 외우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보면 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어떤 정수를 요약하고 있는 그렇죠. 문장이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인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어쩌면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거지만 다른 차원,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불멸의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 논리에 따르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해결되는 건지 막 그런 생각이 저도 들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내세에 대한 궁금증은 당연히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참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연명치료 얘기를 들으면서도 생각이 든 게 사실은 저희가 지난달 녹음하고 요번 달 저희 오늘 녹음하고 요 사이에 저희 큰 고모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큰 고모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셨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큰 사위가 거의 우리의 어떤 집안의 어떤 좌장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리해 주셨던 어르신인데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오랫동안 좀 병환을 앓으시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큰 고모의 결정이 재미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좀 생각하게 만들었던 게 한 6년 7년 전에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약간의 연명 치료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큰 고모가 연명 치료를 이제 부군에 대해서는 안 하셨어요.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물론 큰 고모는 그 당시에도 할머니 연명 치료 당시에도 반대 입장이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하늘나라에서 만날 건데 지금 엄마 저렇게 힘들게 있는 거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입장이셨고 아마 남편분의 부군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장례식장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 방송 어디까지 내보낼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친가랑 외가랑 분위기가 다른 게 외가는 신앙이 없으시고 친가 쪽이 신앙이 있으시거든요. 저희 이제 가족 중에서 저희 엄마만 신앙이 있으신 상황인데 장례식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친가 쪽 분위기는 그러니까 단순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정말 교회에서의 삶이 정말 세컨드 라이프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독실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이 되게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그랬어요? 장례식장인 거예요. 되게 뭐 우리 뭐 이제 만날 건데 이제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명치료에 대해서도 그렇고 당연히 죽음에 대한 입장도 아마 조셰프님이 얘기하신 그런 거랑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 되게 보기가 좋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의 이기심으로는 이분들의 웃는 모습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전 사후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만큼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상념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삶의 유한성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뻗어나가는 생각들인데 그러면 사후세계는 철학이라는 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한해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의 지금의 이 내세 이승에서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모든 기억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C.S. 루이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뭔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는 거죠. 사실 뭐 불교나 이런 데서는 조금씩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아직 소설처럼 다가오는 거고. 맞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걱정이 많은데. 맞아. 근데 연명치료 얘기하시니까 전 저희 아버지 돌아갔을 때 생각나요. 네. 저희 아버지 이제 폐암이셨고 나중에 폐섬유증, 뭐 폐기종 이렇게 해서 합병증이 있었는데 그 돌아가시던 날 아침에 그 병원에서의 모습이 전 기억나거든요. 엄청 고통스럽게 기침을 계속 하십니다. 폐가 안 좋으시니까. 그리고 의사가 얘기해요. 이거 뭘 더 투약을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정도 더 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랑 이제 저희 누이랑 안 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하루 동안 더 있는 것도 저희에게 너무 소중했어요. 근데 그 하루의 시간도 너무 소중한데 그 하루 동안에 계속 그렇게 기침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게 도저히 못 보겠다. 기침을 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아 너무 힘드실 것 같은 거예요. 이 기침을 좀 먹게 하는 약을 해줘라. 그게 멎을 수 있으면 오케이다. 근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은 거죠.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해서도 그 모습이 그 뭐 너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이제 당시께서 막 콜록콜록 막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그래서 참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편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게 참 되게 중요하구나. 제가 최근에 그래서 더더욱 그 죽음에 대해서 더 이렇게 주변에 이제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뭐 빈소에도 많이 갈 일이 요새 있잖아요. 그렇죠. 더더욱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서 아까 그 뭐 그런 말씀들 뭐 죽음과 삶이 너무 분리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까지 확장됐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삶의 목표 중에 하나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을 때 고생하지 않고 조용히 잠들듯 가는 것. 그거에 대한 공포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또 되게 무겁게 끝나네요. 근데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 소재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조 셰프님의 아버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되게 어린애가 되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학생의 느낌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증이 들 때가 많아요. 막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녹음의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지가 지금 201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4년 정도. 4년 동안 이 아버지에 대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좀 적어지나요? 네. 그러니까 그리움이 적어진다라는 표현이 좀 어찌 들리실지 모르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도 제가 잘 모를 정도 저도 저한테 놀랐는데 제가 2019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뭐 몇 달 지나서 이제 친구들이랑 식사 자리를 하는데 제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그런 어떤 그치. 외부적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친구들이랑 있는데 제가 그런 행동을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데 저는 진짜 막 그 애들이 놀랄 정도로 제가 막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재감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애도는 당연히 하게 되죠. 근데 그 시간이 계속해서 2년, 3년, 4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립죠. 보고 싶고 그리고 때때로 되게 적적하고 저는 되게 행운아이였던 것 같은 게 아버지랑 관계가 매우 좋아서 아버지랑 오랜 시간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기 때문에 제가 삶에서 때때로 퀘스천마크가 뜰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거든요. 아버지니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외로워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게 돼요. 살아가게 돼요. 그렇지만 그립죠. 보고 싶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 슬픔에만 젖어 있는 건 아니고 더 좋은 시간에 그게 이제 약간 희망인 것 같아요. 그 종교적인 걸 떠나서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희망인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희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때때로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 어쨌든 그 저희가 화장하고 모셔드린 그 공간에 가서 다짐하듯 약속을 하는 거죠. 좀 잘 살다가 가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게 일종의 그 삶에서의 저를 좀 정돈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 싶고 무척 보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삶이 흔들리게 막 내 삶이 모두 송두리째 빠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누구나 그걸 다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동안 잘 살아왔고 또 그렇게 잘 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저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후세계에 대한 열망에 뭐 소망에 더 많이 매달릴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의 감상인데 무슨 파스칼인가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했다고 하잖아요. 신에 대한 내기를 할 때 있다에 거는 편이 무조건 맞다. 그렇죠. 없다고 걸었는데 없으면은 뭐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있다고 걸고.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이긴 거고 무조건 베네핏만 있는 그걸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웃긴 막 되게 그냥 신에 대한 농담 같은 말장난이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있다고 믿는 게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희망이고 허상이고 뻥이고 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걸 다 감수하더라도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익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그게 뭐 기만이라 할지라도 가식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내가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믿음에 기대는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밸런스 게임을 시작했는데 너무 무거운 얘기로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울다가 끝내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래도 네, 이게 복잡한 뭐, 네. 4년 차를. 네. 여러분들도 잘 밸런스 잡아 보세요. 그 아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기 모르기. 네. 좋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살아서 올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호우 시절